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전달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소음 방지 매트입니다. 실제로 두꺼운 층간 소음 매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거실과 복도, 방까지 모두 시공하려고 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매트를 깔기 전에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외로 많은 소음은 생활 습관과 가구 배치만 바꿔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 전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바닥을 직접 때리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입니다.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충격음입니다. 아이가 뛰거나 의자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발생합니다. 즉 소음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구 다리 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식탁 의자 하나만 봐도 하루에 수십 번 움직입니다. 의자를 뒤로 밀 때마다 충격과 진동이 바닥 슬랩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다리나 금속 다리는 소음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 끝에 펠트 패드나 실리콘 패드를 부착하면 충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비용도 몇천 원 수준이라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 중 상당수가 걷는 소리보다 의자 소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사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민원이 있는 가정이라면 거실 전체 매트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의자와 책상, 소파 다리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러그와 카펫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음 방지 매트와 러그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두꺼운 층간소음 전용 매트만큼은 아니지만 충격이 집중되는 공간에 러그를 배치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뛰는 거실 중앙이나 놀이 공간은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보다 위치입니다. 집 전체를 덮는 것보다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와 TV 사이 공간, 아이 장난감이 있는 공간, 식탁 주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은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 러그만으로도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벽면을 따라 큰 책장이나 수납장을 배치하면 진동과 소음을 일부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놀이 공간을 거실 중앙으로 옮기고 충격이 많은 활동은 카펫 위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 구조에 따라서는 단순한 가구 재배치만으로도 소음 전달 경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아이의 동선입니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같은 길을 반복해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방까지 특정 코스를 반복합니다. 이 동선 위에 러그를 깔거나 놀이 공간을 조정하면 충격음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싼 시공보다 먼저 생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소음 방지 매트는 분명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다리 패드, 부분 러그, 가구 배치 변경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 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 시공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부터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